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아주 쉽게 안내해드리는 채널 보험어린이집 용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좀 다뤄볼 거예요. 자,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신박한 요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이 여러분들 특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관련된 특약이 200개 이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200개 이상을 모두 가입해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되실 거예요. 자, 태아보험을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은 뭐냐면 한마디로 태아보험은 태아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실손보험이랑 똑같은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태아보험이란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자, 태아 실손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축이 뭐냐면 어린이 보험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특약을 가입하는 거. 즉 태아보험이란 태아 실손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몇 가지를 특약으로 넣어서 출산 전에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태아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린이 보험이에요. 자, 어린이 보험 여러분들 95% 정도의 특약이 성인도 가입 가능한 공통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만 위한 특약을 보험사에서 좀 개발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보험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어른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태아 특약을 넣어서 그걸 가입하면 태아보험이라고 하고, 여기서 내가 단독 실손으로 태아 실손보험 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 모두를 사실은 태아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태아보험을 정의를 내려볼게요, 제가. 태아보험은 결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전에요. 가입해서 태아 출산 전후에 몇 가지 위험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굉장히 많은 위험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전에 가입해서 태아 출산 전후에 몇 가지 위험을 보장해두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그림에도 보시겠지만 태아 특약을 그러면 알고 계셔야 돼요. 태아 특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로 귀결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첫 번째, 출생 위험에 대한 담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장해 주는데 출생 위험에 또 뭐가 있냐면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때 진단비하고 이럴 때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입원 일당 보험금이 있어요. 기준은 2.5kg 이하를 저체중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2.0kg, 자, 2kg 이하도 기준선으로 마련되어 있는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5kg가 나왔을 때 진단비로 100만 원을 준다면, 50만 원을 준다면 2kg 이하는 그 배인 100만 원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장애가 있을 때 진단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약관에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약간의 장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 약간의 장애가 뭐냐면 심실 결손입니다. 그죠? 우리가 심장이,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방 간에 이게 구멍이 보통보다 이제 구멍이 좀 크거나 그렇죠? 아니면 구멍이 닫히는 게 늦게 닫히는 경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있는 이제 경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방실신 결손, 그 다음에 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목 뒤에 보면 이렇게 몽우리 같은 게 잡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근육의 이상으로 해서 목이 이제 기울여서 기운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을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약간의 장애에 진단금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심한 장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다운 증후군, 내성마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좀 대동소이한데요. 약간의 장애는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심한 장애는 한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출생의 위험을 이게 담보를 해준다. 태아 특약의 한 축이 출생의 위험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에요. 자, 신생아 관련해서 출생 전후기에 질병을, 그냥이 아니에요. 질병을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대부분 통상 120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원 일당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10,000원 주는 데도 있고 뭐 30,000원 주는 데도 있어요.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신생아 입원 일당은 뭐냐면 신생아 황달이라든지 태변 흡입, 호흡곤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태아 특약 중에 맨 마지막 구성이죠. 선천성 이상 진단 수술 입원 관련된 건데, 이건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을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천적 이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수술 입원비가 그렇게 보상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선천성 이상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혀유착증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통원을 통해서 설소대 수술로 간단한 수술을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유전고환, 잠복고환이라 그래서 우리 아기들 고환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는 화염성 모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천성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혀유착증과 잠복고환은 질병 수술을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천적 이상이기 때문에. 자, 그 대신 이제 화염성 모방은 옛날 보험은 안 됐었어요. 이제 선천성 질병 수술은 이제 선천성 이상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16년도 이후는 이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에서는 요거를 이제 질병수술로도 분류를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태아보험은 뭐냐? 어린이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거거든요. 태아특약 몇 개를 넣어서. 그 태아특약이 뭐다? 출생위험, 그 다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그 다음에 선천성 이상 진단수술 입원금을 우리가 태아특약이라고 한다. 요게 어린이보험이 딱 붙는 순간에, 출생 전이죠. 가입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태아보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보험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보험 자체도 사실은 95% 정도가 어른들도 다 가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좀 가입하고 계시면 보험을 잘 들었다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어른들도 다 들 수 있는 거 있죠.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 수술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항암 관련된 뭐 치료비들이 있죠. 방사선 치료비라든지 항암 치료비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질병 후유 장애. 이건 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큰 리스크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언어, 청각 관련된 3대 장애 진단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질병, 아프거나 상해 다쳤을 때 수술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질병상해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저번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술의 종류가 한 3,000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분류했어요. 1종부터 7종까지. 여기에 또 1종 수술, 1종에서 7종 수술을 또 특약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 131대 질병이다, 124대 질병이다, 보험사마다 또 특정 수술을 또 넣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 보험금은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많은 보장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상의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하시고, 특별히 특정한 어떤 수술 특약, 기본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을 좀 달아 놓으시면 현명하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질병상의 입원 의료비인데, 입원 의료비는 제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상의 입원 일당 의료비가 있는데, 자, 보험금이 나가는데, 여기서 중환자실 때 추가로 입원했을 때 더 나오고, 또 특정 어린이 관련 뭐 전염병이라든지 특정 질병들을 좀 모아놓고 또 여기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좀 드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들다 보면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윗단에 있는 4가지는 기본적인 보장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중요도는 떠오르지만 골절 화상에 대한 진단 수술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이제 응급실에 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내원비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특약을 해서 수없이 많은 특약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보험 방송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고객님, 이 특약은 실제로 보험료가 100원 이하예요. 60원, 7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큰 보장을 줘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줘요. 기본적으로 확률은 좀 적지만요. 여기에 해당되면 큰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중요하지 않은 특약들이 없어요. 다 200개를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메인이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후순위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 관련 소액 특약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가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ADHD로 진단받았다, 50만 원 준다. 그 다음에 뭐 아토피 진단받았다, 30만 원 준다. 그 다음에 성조숙중이다, 뭐 200만 원 준다. 좋죠, 받으면. 그런데 그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있죠. 보험사는 여러 가지 특약들을 뭐 30만 원 더 주겠다, 50만 원 더 주겠다 특약을 개발해서 계속 이슈를 만들고요. 틈새로 이제 마켓을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보험을 준비하는 순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뭐고 후순위가 중요한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 시간에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태아특약 말고 어린이 보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핵심 이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볼게요. 뭐냐면 태아보험은 우리가 잘 볼게요. 선천적으로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비가 필요할 때 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출산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출산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그리고 제한을 받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미리 가입함으로써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 가입이 제한을 받거나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드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그게 태아보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 뭘까요? 좋은 보험 있으면 소개시켜줘. 자, H보험이에요? K보험이에요? S보험이에요? 뭘까요, 여러분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든든한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 잘 낳아서 건강하게, 그죠? 사랑 듬뿍 주면서 우리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그 다음 교육적인 뒷바라지,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가장 든든한 보험 아닌가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모가 아이의 든든한 보험을 역할을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을 들은 이유를 가만 보세요. 이거 누구를 위한 보험이죠?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이지만 엄밀히 더 나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돈이 들잖아요.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 엄마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보험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거는 부모를 위한 보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 진짜 보험 뭐냐?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감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보험들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험은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인데 현재의 희생이 과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소득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보험을 준비하는데 잘 보세요. 기준이 뭐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부터, 가장 큰 위험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죠? 엄마나 아빠가 역할을 못하는 경우나 엄마 아빠의 부재인 경우입니다. 내가 몇 천만 원밖에 안 는 자동차 보험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을 때 우리 집의 대출 상환금이라든지 남겨진 가족들의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월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최소한의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의 교육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안 돼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어린이 보험 특약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저는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을 막 15만 원, 2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을 보면 잘하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만큼 든든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우리 아이의 보험을 그렇게 많이 내고 있다는 거는 진짜 누구를 위한 보장에 대한 준비인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